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만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좀 제가 따져 물을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뭘 물어볼지 알죠? 네. 네. 김여정이 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네. 며칠 전에 저희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여정은 원래 올 수가 없다. 김여정 온다고 하는 건 북한 내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안 올 줄 알았죠.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김여정을 내려보낼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일단은 이 방문단은 대개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목적. 두 번째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 예.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렇죠.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 노동당 부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외 파트도 아니고 네. 스포츠 파트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별도의 정치적 목적 없으면 이 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보낼 대표단에 포함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김정은 이 사람이 아마 이 올림픽 판을 좀 키우려고 동생을 내려보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 의미는 남다르잖아요. 그건 뭐 그 일종의 성역이죠. 예. 예, 아무도 뭐 건드릴 수 없는 예.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은 그 백두혈통에 관련된 가족이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라서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판을 키우나? 그래서 진짜 이방카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김여정 이방카의 만남은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만나면 참 재밌겠다. 세계적으로 100 이벤트죠. 그죠. 네. 아마 좀 추진해 보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고위급 그 대표단을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 형식상 국가 수반. 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휘 리성권은 체육 최고 책임자, 남북관계 최고 책임자. 네. 아주 격식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네, 틀은 잘 맞췄는데. 네. 그러니까 김여정에 포함된 것이 약간 어색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왕 이제 보낸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와서 하는 활동과 그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이나저나 굉장히 더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표현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아주 큰 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대화 물꼬를 터서 올림픽 이후에 또 긴장고조 국면보다는 뭔가 국면을 좀 바꿔보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대화의 필요성은 사실 직간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기세 싸움이죠.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라. 그래야 대화에 나오겠다 이런 것이고요. 북한은 우리는 이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회담장에 앉기에는 아직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커 보입니다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비공식 접촉입니다. 비공식 그렇죠. 접촉에서 서로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기 패를 꺼내주면 의외로 또 빨리 진전될 수 있죠. 네. 아직은 평창올림픽이 그런 무대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언급하신 김에 펜스 부통령은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겠다. 네. 천안함 구경하러 가겠다. 네. 그리고 자기 동선을 짤 때 북한하고 좀 접촉 안 되도록 해달라. 네. 심지어는 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개회식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창올림픽 우리 잔치에 축하하러 오긴 오는데 진정한 의미의 축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보잖아요.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거죠. 딱 올림픽만. 네,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건데 예.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제 제재를 주도한 게 미국인데 이게 혹시 이번에 북미 접촉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는 거냐는 의구심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미국의 입장 변화, 북한의 입장 변화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네. 평창 올림픽에서 만나는 조우 혹은 비공 접촉이 마치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까지 예정해놓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네. 대북 제재 강화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똑같아요. 펜스 부통령하고 비슷하게. 자기 할 말만 하러 오겠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거면 나는 안 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축하하러 와야지. 예. 그 나라 행사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있을 일본의 국제대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는 이제 자기네 국민을 이용한 국내 정치용 발언은 국내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하고 여기 와서는 또 국제적인 평화올림픽의 위상에 걸맞게 덕담도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일본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네, 일단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네. 세게 나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조금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 당국이 바로 그런 점에서 좀 물밑 조정을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대개 이제 사전에 우리 쪽의 우려사항이나 입장들은 전달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 말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오실 때 상당히 사전 조율한 대로 그대로 그렇죠. 발언하고 가서 그렇죠. 일부 우려를 불식시켰죠. 예, 그런 것들이 사전 외교에서 굉장히 조율이 되는데 예. 지금 일본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중국하고도 되고 미국하고도 잘 되는데 일본하고는 사전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당장 내일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오면서부터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네. 미국, 일본 또 와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 그 사이에 비공식 접촉들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그게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최근에 현안 가운데 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또 과거의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그 뇌물 사건들에 대한 처벌 여러 가지 그 법리 기준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조금 대법원에서 정밀하게 다시 법리 검토를 하셔야 될 그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좀 무리한 수사였다. 이 판결이 굉장히 환영한다는 식의 또 논평을 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사법부 판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그냥 고조되는. 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시절에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자료 수집해서 제일 처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TF를 꾸려서 이걸 제기했었는데 예. 제가 조사하고 당시 제보받고 이렇게 분석했던 결과로 보면 다른 재벌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거 맞아요. 네. 삼성도 물론 강요받았죠. 그런데 강요를 받은 이후에 삼성은 최순실 쪽과의 접촉이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다른 재벌 대기업이 얼마 주고 끝낸 것과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난 이 판사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안 보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벌이 먼저 권력에 돈 주겠다고 꼬셔서 정경유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상 권력이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권력이 원하는 만큼 준 다음에 그 후에 뭔가 민원을 제기해서 반드시 그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해 왔죠. 그래서 항상 사후뇌물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달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딜을 해서 조금씩 그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했던 것이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인데 이게 겁박에 의해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혹은 정상 참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정경유착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뭐 수사 중이고 그런 사안이라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그 주변 참모 복이 없는가 봐요. 온 사람마다 다 증거를 내놓고 다 MB가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MB를 타켓으로 한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와서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아니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왜냐하면 이 돈과 관련된 건 자기가 했다 그러면 그 추징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안 물어내려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건 좋은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니까 사실은 여권으로서도 이게 우리 의도하고 우리 의도가 아니고 자기 편이어서 불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니 참 답답하네 이런 상황이죠. 평창올림픽 후에는 어차피 검찰에까지는 가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에 그 주범이라고 적시를 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 상황은 수사하는 쪽에서 판단하겠죠.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전적으로 그냥 검찰의 판단이 맡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거를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민정수석하고 상의하거나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 지방선거 앞두고 우상호 의원 이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왜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열풍이 부는 겁니다. 저는 정치권도 혁신돼야 한다고 보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하나 모멘텀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탄핵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너무 밋밋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촛불혁명, 촛불민심은 기존의 정치권에게도 보낸 경고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높은 지지율이라고 좀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두 번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물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발상을 시도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또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두루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뭐 정치적 세대 교체는 부연 설명 안 들어도 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이후에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이 부분이 아쉬웠다는 게 될 텐데. 박 시장님이 하신 것들은 사실은 도시정책의 발상을 많이 바꾸셨어요. 새로운 시점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시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죠? 주거 문제가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죠. 주거 문제. 지금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55% 시민이 자기 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집은 계속 짓고 있는데 자가 보유율은 계속 떨어져요. 원래 53%까지 갔던 게 지금 45%대로. 그 집은 계속 짓는데 집주인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런 한 사람이 여러 채 가는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 결혼, 출산, 뭐 여러 청년 실업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이 주거 안정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시장이 한 4년 한 문제 갖고 씨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4년간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장 불편해하는 것 이런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 이게 예컨대 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걸 하다 손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전월세 문제는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 상의를 좀 해봤는데 지금 8.2 종합대책에 보면 그 임대주택 등록제 등록하면 5% 이상 못 올리는 이게 사실상 상한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서울시가 좀 본격적으로 이 등록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서 그럼 등록하면 5%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일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지금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의무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서울시장이 의무 강제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무상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건 나중에 영업비밀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뭐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해놓은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의 문제인식은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어렵다고 피해가면 정말 절박한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하고 서울에서 좀 애 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요 두 개가 제가 꽂혀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주거 문제. 애를 잘 키운다? 보육시설 이런 겁니까? 그럼 뭐 시설 플러스 환경입니다. 이 실제로 서울은요 애 데리고 다니는데 매우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할 일은 여러 가지 교육, 보육 정책을 담당하겠지만 서울의 여러 환경들을 좀 애를 잘 데리고 다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일은 서울시장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 두 문제에 조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지금 몇 파전이 될지도 아직 모르죠? 우선 후보 경선 자체가. 지금 출마 의사를 비추신 분이 6인인데요. 네. 사실상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3명으로 컷오프, 그동안은 컷오프 해왔거든요. 예. 되게 이제 그러면 3파전 양상을 빚게 되겠죠. 아무튼 컷오프 이전 단계에서 보면 네. 현재까지만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네. 그다음에 민병두, 네. 전현희 전 의원, 네. 그리고 우상호 네.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네.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식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던데 네. 정말 서울시장 경선에 나올까요? 본인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되게 나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복당 회견하면서 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를,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추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선거에 나갈지 재보궐선거에 나갈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 지도부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도부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오늘 뉴스만 봐가지고서는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자, 우선 그 경선 통과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어떻든 이 3파전으로 벌어지는 리그에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3파전에서도 1등 하실 수 있겠어요? 그 3파전이면 저는 구도는 저한테 불리한 구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예를 들어 이제 만일을 들어서 또 다른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컨대.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당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당을 지켜왔던 호남 당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운동권 출신의 진보적 색채의 당원, 이제 이렇게 한 세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들로 구성해서 이 세 명을 대입해 보면 저는 제가 아주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네, 전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아깝게 됐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